입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2024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분들과 함께 고생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의찬약수 따라잡기 전형을 강의할 교사 권호성입니다. 의찬약수는 이름만큼이나 어려운 전형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3, 2024, 즉 그 전년도의 전형을 정확히 알고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변화된 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빈틈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입시와 그리고 자녀분들 입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의치한약수 전형 따라잡기 첫 번째 챕터는 의치한약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국의 의치한약수는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39개의 의과대학, 11개의 치과대학, 12개의 한의과대학, 37개의 약학대학, 그리고 10개의 수의과대학입니다. 우리 지역은 원광대, 전북대, 우석대 등이 의치한약수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의과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은 보시는 표와 같이 상위권 5개의 대학을 보통 메이저 대학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 합쳐 총 13개의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대와 인제대, 순천향대처럼 병원을 많이 갖고 있는 지방 3룡이라 불리는 대학도 있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단국대 천안캠퍼스들이 주요 사립대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전북대를 포함한 나머지 대학들, 그리고 지방 사립대학들이 대학들을 총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치과대학은 서울 소재 총 3개 대학, 그리고 충남의 하나, 강원, 대구, 부산, 그리고 전북의 2군데, 전남의 2군데 총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의 대학씩만 갖고 있습니다. 전북은 원광대와 우석대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의과대학입니다. 수의과대학은 서울의 서울대와 건국대 그리고 거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입니다. 최근 2년에 걸쳐 약학대학에 입시가 실시되었습니다. 약학대학에 관련돼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입시 결과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있는 16개 대학이 지방에 있는 21개 대학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2023 입시 의치한약수 입결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치한약수 경쟁률은 많이 높거나 많이 낮거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정한 것을 비교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인재 전형의 증가로 인한 보시는 것처럼 2022와 2023의 증감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이 76명 늘었습니다. 나머지 감소한 거에 비해서 76명이 늘었다는 것은 지역인재 전형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 전형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의의 전형입니다. 치의의 전형도 2022학년도에 비해 23년도에는 경쟁률은 다소 떨어졌지만 실제로 모집 인원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의예입니다. 한의예 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인문과 자연, 인자라고 있어서 인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인자는 인문과 자연을 동시에 뽑는 전형입니다. 결국 교과 전형에서 64명이 더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학대학입니다. 약학대학은 뽑는 인원도 늘었고 역시 교과 전형에서 많은 인원수의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눈에 띄는 것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논술 전형에서 8명이 늘었지만 사실 8명이 그렇게까지 큰 느낌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수의의 수시입니다. 수의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수의에는 지방대 육성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위에는 크게 변화폭이 없습니다. 이번엔 정시 경쟁률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시로 많은 응시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실제로 의치한약수에서는 정시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것이 정시 전형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도 재수생들의 입시 성과가 혹은 수능 점수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정시에서 지원하는 경향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2학년도 의예과 입결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였고요. 눈에 보시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왼쪽에 보이는 것이 2023학년도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2022학년도입니다. 입결이 보시면 조금은 더 상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에 비해 종합이 조금 더 낮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처럼 2.36과 2.29, 2.29 이렇게 보이는 숫자들은 다른 숫자들에 비해서 매우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전국구 자사고 형태가 이 부분에 들어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딱히 신뢰할 만한 숫자는 아닐 겁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이 노란색 부분도 전부 다 1점대 초반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한번 보시고 원광대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을 종합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2.64, 1.26이 있는데 2.64가 조금은 전국구 자사고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대와 전남대, 조선대 등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전북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에 1.37에 비해 지역인재 전형 1.62, 다시 말해 지역인재가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도 1.13에서 1.40, 즉 지역인재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조선대도 1.22와 1.46을 비교해 봤을 때 지역인재 전형이 그만큼 유리한 전형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치의예입니다. 치의에는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선발하고 있고요. 보면 원광대는 지역인재 종합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1.90이 선발되었습니다. 3.01은 이 부분도 일반고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의대에 비해서 치의의 전형이 점수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앞에는 1점대 극초반이었지만 여기에 오게 되면 1점대 중반까지도 내신 성적이 내려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번엔 한의예입니다. 한의예는 뽑는 전형이 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대가 조금 더 낮아지는, 즉 치의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지는 의대, 치의예, 한의예로 갈수록 점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큰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남대, 전북, 수의대입니다. 수의대는 의치 한약수 중에 가장 낮은 쪽에 위치합니다. 가장 낮은 쪽에 있다고 해서 가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점수 분포상 1점대 후반 혹은 2점대 초반까지도 나타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수월할 수는 있으나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대와 전북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점수를 보게 되면 1.46과 1.77입니다. 1점대 성적이 한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의에도 역시나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는 전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대입니다. 약대는 실질적으로 입시가 치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전형을 통해서 약대는 점수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정이 된다 할지라도 약대는 약간의 긴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뽑는 학교가 총 37개 대학인 만큼 높은 대학부터 조금 낮은 대학까지 보편적으로 폭넓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대의 가장 높은 대학들은 서울대, 중앙대, 성대를 뽑습니다. 그곳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지방 사립대까지, 특히 우리 지역에서 약대를 갖고 있는 목포대나 순천대, 우석대, 원광대 이렇게 아래 대학까지 점수 분포폭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적대는 1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1점 후반대까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 우석대, 지방 사립대, 목포대와 순천대는 국립대입니다. 그리고 우석대는 사립대고요. 실제로 점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낮지 않죠. 1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광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를 보게 되면 역시나 점수폭은 충분히 넓혀져 있고요. 특히나 원광대는 종합전형으로 지역인재를 뽑기 때문에 3.33이라는 성적이 나와 있지만 이 성적은 일반고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냥 전국구 자사고 형태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약대는 1점 초반대부터 1점 후반대까지 해서 점수가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북대는 1.76이 최저가 나와 있습니다. 전남대는 1.43이 최저가 나와 있습니다. 정시입니다. 정시는 전라북도 내에서 정시 전형으로 뽑는 인원수는 총 29명이었습니다. 29명은 일반 전형을 뽑고 29명은 지역인재를 뽑는데 다른 것은 눈에 크게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일 대학 내의 지역인재 전형과 그리고 원래 전형을 보게 되면 지역인재 전형의 점수가 꽤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대는 978.20, 전남대 지역인재는 969.30, 점수가 꽤 많이 떨어져 있죠. 전북대는 374.05, 전북대 지역인재는 367.08, 점수가 꽤 많이 빠져 있습니다. 조선대 역시 805.50에서 800.05까지 점수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정시 전형이라 할지라도 지역인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와 조선대에 비해 전북대가 정시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치르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의 전형입니다. 역시 지역인재가 그만큼 더 유리합니다. 올해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 전북대 치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 370.90에서 361.27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결 하락 혹은 펑크란 표현을 씁니다. 즉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많이 낮아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 이는 학생들이 지원했던 위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빠지면서 그 밑에 다시 말해서 1등부터 5등까지 학생들 중에 1, 2등이 빠지고 그 밑에 6, 7, 8등이 여기서 합격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여 불안해서 빠졌을 경우 그 밑에 있는 더 밑에 있는 학생들이 치고 올라와서 생기는 현상으로 내년에도 이런 점수가 나올 거라 생각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올해의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2024 의치안약수 모집 현황입니다. 2023 의치안약수 모집 경쟁률을 보고 입결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입결을 통해서 의치안약수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일단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2024 의치안약수의 모집 현황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뽑고 어떤 전형 속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의치안약수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2022, 2023, 2024를 보게 되면 모집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의치안약수에 관련되어 있는 인원수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고 뽑지 않고는 많은 관심사를 끌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공의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의대 인원수를 늘리자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내년 4월까지 결정을 미루겠다라고 말한 지금 추세 속에서는 2024 입시에서는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4개년 의치안약수 정시 모집금 분포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 넘어가면서 가군에 집중되어 있던 모습이 나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시기가 서울대가 정시 가군에서 정시 나군으로 옮겨진 시점입니다. 특히나 2024 학년도부터는 전북대 의대가 가군이 아닌 나군에서 선발을 하면서 나군이 조금 2023학년도에 비해 2024년도 나군이 조금 더 늘어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예과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실제로 그 색깔을 칠해진 걸 보시면 빨간색은 좀 많이 인원수가 크게 변화된 것들을 우리는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시면 2023과 2024에 비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시 옆에 칠해져 있는 소라색으로 지는 부분들은 전체 정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서울 수도권일수록 정시 비중이 높아지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정시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지역 전형 변화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대학에서 인원수가 한두 명 옮겨진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원할 부분들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혹은 지원할 곳들에 대해서는 눈여겨 변화를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칠화된 곳은 2명 이상의 변화입니다. 빨간색은 증가, 파란색은 감소입니다. 그리고 신설 및 폐지된 것도 표시되어 있으니 다시 한번 표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치의학과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큰 변화의 폭은 없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나머지 인원수의 변동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집 인원 내에서 인원수를 한쪽으로 보내든지 혹은 한쪽으로 받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과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인원수들은 크게 변동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형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선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전형이 생기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시면 2023 부산대 논술 같은 경우는 사라졌다가 2024년도에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보시면 교과에 있는 20명의 인원이 2024에서 교과 15명, 논술 15 플러스 5명으로 쪼개진 것처럼 대학들은 필요에 의해 인원수를 한쪽으로 합하든가 혹은 한쪽으로 다른 전형을 만들어서 펼치든가라는 방법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한 적어도 3개년치 흐름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학계열 전형 변원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대학들입니다. 보시면 전북대나 전남대, 조선대에서도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의학과입니다. 수의학과의 경우 2023, 2024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의치안약수에 관련돼서는 변화 없이 그냥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한두 명을 주거니 받거니만 이루어지지 대대적인 인원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챕터 4에서는 의치안약수 전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했습니다. 앞 챕터에서는 2024 의치안약수 전형 인원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했다면 2024 의치안약수 전형에 따르는, 즉 최저를 맞추고 맞추지 않고, 즉 변화되어 있는 전형을 중심으로 챕터 4에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 있거나 혹은 본인에게 맞는 대학 혹은 본인이 최저를 맞춘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를 가지고 예의주시하여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학과 입시 전형 변경사항입니다. 보시면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두 군데 다 표시했고요. 큰 흐름들은 없습니다. 가천대, 가톨릭 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건양대 같은 경우는 전북의 학생들도 조금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보면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합 3, 4에서 3합 4, 5로 조금 더 완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보시면 경북대는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 정성평가 영역이 신설되긴 했지만 사실 저희들과는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논술 전형 정도에서
논술 전형에서 수리 논술 플러스 의학 논술이 신설된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경북대는 논술 전형이 AAT라는 이름으로 워낙 유명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정통적인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의학 논술은 신설은 되었지만 아직 어떤 형태로 의학 논술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 반영이 폐지되고 논술 100% 전형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논술 100%가 되게 되면 천하제일 논술대회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논술을 잘 본 학생들이 대거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89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정도로 학생들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라도 논술 전형을 지원하실 학생들은 매우 꼼꼼히 많은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대, 대구 가톨릭대, 단국대 이런 부분들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부선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수능 응시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기준의 과탐2 필수 응시가 폐지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과탐2를 선택해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과탐2가 아닌 과탐 1 플러스 1으로도 충분히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점수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서울대는 최상위권 애들이 갑니다. 상위권 중에서도 최상위권이 가기 때문에 변화의 핵심 포인트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지원 풀이 과거보다 훨씬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한 그 다음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눈으로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원광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남대, 전북대가 있습니다. 전북대는 정시 전형을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보통 정시의 경우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가군에 있을 때 전남대학교 지역인재도 가군이었고 조선대 지역인재도 가군이었습니다. 만약 전남대학교 지역인재가 나군으로 옮기게 되면 전북대학교 지역인재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군에서 전남대와 조선대학교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에겐 그만큼 유리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의 변화는 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빈치 전형이 CAU 융합인재 전형, 그리고 탐구 전형이 CAU 탐구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림대, 한양대까지 눈으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4 의예과 입시 수능 최저를 수시 전형에서 적용되는 수능 최저를 한번 비교해서 한 곳으로 몰아봤습니다. 1등급 3개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곳, 그리고 1등급 1개가 필수인 곳, 그리고 아예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곳, 그리고 1등급 2개가 필수 있는 곳, 1등급이 없는 곳, 이렇게 해서 각 전형별로 수능 최저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시 하나씩 살펴보시면 1등급 3개 필수인 곳, 가령 가천대 같은 경우는 3합 3이라 불립니다. 즉 전체 4과목 중 3과목에서 1등급이 나와야 하며 과학은 2과목을 합쳐 평균을 표시하고 옆에 보시면 절사라는 것은 과학이 1등급 2등급인 경우 1.5가 될 때 이것을 2로 여기지 않고 소수점을 절사해서 1등급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학이 1과 2일 때 1.5와 그리고 1과 2일 때 1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절사가 들어가게 되면 마치 수능 체제를 완화시킨 역할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절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학생들이 지원하는 폭이 넓어지고 입결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전북대학교 극과 일반이 사합 5이고 과학은 2과목이고 절사입니다. 사실 수능 최저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합 5입니다. 사합 5의 평균. 눈에 지금 들어오는 것은 위에서부터 네 번째 고려대학교 전형이 사합 5에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최저 중에는 가장 어려운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등급 1개입니다. 1등급 1개는 눈으로 보시면 조선대학교 교과 같은 경우 3합 5입니다. 3합 5이면 1, 2, 2도 가능하기 때문에 1등급이 1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고, 다만 이런 경우 수학을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수능 최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을 2개를 합해서 평균을 할 것이냐. 지금 저는 편의상 괄호 열고 1이나 2로 표시했습니다. 괄호 열고 1이라는 것은 과학 1과목, 괄호 열고 2라는 것은 과학 2과목 평균을 말합니다. 그 뒤에 절사라고 표시된 것은 소수점 부분을 없앤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뒤에 수필이라는 부분은 수학은 무조건 필수로 집어넣어서 최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수능이 미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레오네상스 전형과 계명대학교 지역 종합 전형입니다. 경희대학교 레오네상스 전형은 워낙 유명한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끝판왕들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1등급 2개 필수인 곳들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지역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과 큰사람 인재 전형, 사합 6에 2가 써 있으니 2개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소수점을 절사시킵니다. 앞에 전북대학교 교과 일반 전형인 경우 사합 5였습니다. 사합 5에 과학 2과목에 절사였지만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과 그리고 큰사람 전형은 사합 6에 2과목에 소수점 절사하는 이런 수능 최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등급이 없는 전형도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3합 6에 과학 2과목 수학을 반드시 집어넣은 수필에 3합 6에 과학 2과목,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역시 종합전형입니다. 는 3합 6에 과학 1과목에 수학 필수로 하는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생각해 보면 3합 6일 경우 2를 3개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이 굳이 없어도 수능 최저 점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원광대학교 종합이나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같은 경우 1등급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전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수학을 필수로 집어넣는다면 학생들의 부담은 조금 커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대도 수학을 필수로 집어넣고 전남대학교 지역인재도 수학을 필수로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전북대는 수학을 필수로 집어넣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전북대학교는 사합 6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과목을 다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수학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예과 입시 변경사항 정시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면접을 실시한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PF라고 써 있는 것은 패스냐 페일이냐 면접을 통해 패스와 페일을 결정짓는 곳들이고, 그리고 퍼센테이지 숫자가 있는 곳은 점수를 실제로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눈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탐구 선택 미지정이라는 부분에 성균관대는 과탐 한 과목만 필수로 응시하시면 됩니다. 과탐 하나, 사탐 하나 이렇게 응시하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들은 눈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의예과 입시 변경 사항입니다. 치의예과는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크게 변화된 것은 없고요. 우리 지역에서 눈여겨볼 것은 인문 쪽에 있는 최저 기준 영역에 사탐 선택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원광대학에서 인문 전형을 뽑을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북대학교 최저 기준 하향이 있으면 3합 5에서 3합 6으로 바뀌었는데 지역인재 전형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 호남권에 있는 학생들을 왜 뽑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보통 전남의 경우 호남 전형을 통해서 전북, 전남을 묶어서 뽑곤 하지만 전북은 그동안 전북 지역만 계속 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항의 때문에 전북에서도 올해부터는 호남을 위한 전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인재 1이라고 표시하고 전북 학생들만 응시할 수 있는 걸 지역인재 2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인원수를 나눈 건 아닙니다. 기존에 지역인재 전북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역인재 전형 인원수는 지역인재 2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다만 지역인재 1, 다시 말해 광주, 전남 혹은 호남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인 경우 새로운 인원수를 할당하여 지역인재 1이라는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낸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번엔 치의학과 입시 수능최저입니다. 앞에 있는 의예과와 비교했을 때 의예과는 1등급 3개가 존재했지만 치의학과부터는 1등급 2개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의대 입시 결과가 1점대 극초반에서 내려와 봐야 1점 중반대까지도 간신히 내려온 거에 비해 치의학과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내려왔던 것처럼 실제로 수능 최저도 의예에 비해서 치의가 조금은 낮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1등급 2개 필수, 1등급 1개 필수, 그리고 1등급이 없는 전형도 역시 존재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만 확인해 본다면 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전북대학교 큰사람 지역 그리고 교과 전형의 3합6-1 다시 말해서 2등급 3개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수학은 필수로 응시해야 합니다. 역시 레오네상스는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치의학과 입시 변경사항 정시 전형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치의학과에서도 면접을 실시합니다. 눈으로 보시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 의대와 거의 대동소이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의학과입니다. 한의학과는 인원수 크게 변화된 것들은 또 없습니다. 앞에 의치 한약수라고 했을 때 한 대학에 있는 전형이 바뀌게 되면 나머지들도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의대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나면 나머지 대학들은 그에 상응하게 조금씩 변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전대나 상지대 같은 경우 대전대, 상지대 이런 대학들은 대전대, 상지대 이런 대학들은 한의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따로 분류해서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석대와 원광대가 있고요. 우석대학교에서 출결을 폐지하고 교과 90, 출결 10이 있던 것을 교과 100% 전형이라고 바꾼 것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다만 출결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크게 보통 학생들의 출결로 인해서 점수가 깎이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한의학과 정도의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 출결은 거의 다 만점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석대에서는 출결보다는 교과 성적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의학과 입시 수능 최저입니다. 1등급 2개, 1등급 1개, 1등급 없는 경우 그리고 미적용까지도 눈에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적용에 보게 되면 경희대학교 레오네상스 전형 밑에 동의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는 지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의대학교 정시 변경사항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약학계열입니다. 약학계열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면서 많은 부분 안정이 되고 있고 입시 결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마지막 올해까지 지나고 나면 약학계열은 말 그대로 이제 안정화되어 어느 정도 충분히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형들은 눈으로 보시면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전북 지역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쭉 보시고요. 목포대학교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변화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대학교 수시 모집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우석대학교 폐지된 건 역시 동일하니까 넘어갈 거고요. 원광대학교, 그리고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조선대학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약학계열의 수능최저입니다. 약학계열 수능최저를 보니까 1등급 3개 필수가 나타났습니다. 중앙대와 이화여대에 있는데 중앙대나 이화여대 둘 다 치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들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하본대 과학은 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그리고 이화여대도 논술과 미래인재 전형에서 사하보 과학은 한 과목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급 2개 필수, 그리고 1등급 1개 필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은 약학계열의 수시인 경우 수능이 적용되지 않는 전형들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내신 성적에 관련돼 내신 성적들이 크게 좌우할 여지가 있습니다. 1등급 없는 경우, 1등급 1개 필수인 경우, 그리고 1등급 없는 경우, 그리고 미적인 경우까지 이렇게 눈여겨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학계열 입시 변경사항입니다. 변경사항들도 눈으로 보시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약학계열도 정시는 쉽지 않습니다. 의치한약수 모두 정시 전형은 생각보다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전형에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의학과입니다. 역시 수의학과도 의대에서 변했던 것들이 꾸준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의학과도 그 변화에 상응하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학과 입시 수능 최저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1등급 2개인 거, 그리고 1등급 1개인 거. 나머지 것들은 1등급의 개수에 비해서 1등급 개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등급 3개, 2등급 2개라는 것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역시 변경사항도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4년도 지역인재 전형, 수시와 정시에 우리 지역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남권 의체능약수 지역인재 비율은 53.9%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장 많은 곳을 선발하는 곳은 부산, 울산, 경남에 해당하는 부울경입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61.6%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두 번째로 53.9%를 해당할 만큼 많은 학생들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권 의체능약수 지역인재 모집 인원을 보시면 전체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의대입니다. 그리고 치의의 전북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모집 인원은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약학에선 전북대, 우석대, 원광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그리고 한의대는 원광대, 우석대, 그리고 아까 제가 어디 있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라고 했던 동의대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대는 전남대와 전북대 등이 있습니다. 의체능약수 지역인재 입결을 눈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의예과의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를 보게 되면 지역인재 점수가 당연히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금은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맞춰지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의체능약수를 가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치대는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역시 눈으로 보시면 교과전형 일반보단 교과전형 지역에서 훨씬 더 조금 낮은 형태의 점수, 훨씬 아닐 겁니다. 1.19나 1.31, 1.13이나 1.45 둘 다 높은 점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은 점수가 지역인재 전형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나머지 한의대와 수의대 그리고 약학 관련돼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지역인재 정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로 대입지원단에서 전북 학생들 정시 지원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만들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나머지 점수를 보게 되면 전북대학교 정시 전형이 380.72, 0.7%였다면 전북대학교 지역인재는 371.89, 2.20입니다. 다시 말해서 0.7과 2.20은 거꾸로 생각한다면 99.3과 97.8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상으로 전북대학교 정시 전형이 지역인재 전형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정시에서도 그만큼 유리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2023학년도입니다. 2023학년도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북대학교 의대 정시는 374.05였다면 지역인재 전형은 367.08, 꽤 큰 점수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1점 사이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는데 7점 정도 차이 난다는 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부분도 학생들이 고려를 한다면 정시까지 준비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우리는 의치안리학수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했습니다. 의치안리학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2023학년도 의치안리학수의 결과를 봤고요. 2024학년도 의치안리학수에 관련되는 전형 인원 그리고 전형 특징 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치안리학수 지역인재 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등가교환의 법칙. 대가가 같은 걷길이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김혜수 선생님이 주연하셨던 드라마 눈이 부시게 나와 있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 세상은 등가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 무언가 갖고 싶으면 그 가치만큼의 무언가를 희생해야 해. 거저 주어지는 건 없어. 의치안리학수는 모두가 꿈꾸고 모두가 어렵게 여기고 모두에게 그만큼 힘든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형에서 성공하고 그 전형에서 어떠한 가치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등가교환의 법칙입니다. 아무쪼록 의치안리학수의 복잡한 전형 속에 본인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찾고 그거에 관련되는 정보를 모으고 몇 개년치를 분석하며 그와 유사한 대학들은 또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곳,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치안리학수에 관련된 내용은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이 정보를 얻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전형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가 제공되었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대입에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대입지원단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 대입지원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양한 정보에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